외부 조회. 먼저 외부 조회 절차의 플로우를 보면은 조회할 정보 및 조회 당사자를 결정을 하고 조회 요청을 설계한다. 이때 경영진이 조회 요청을 거부하냐 안 하냐로 따져서 일단 평범한 경우에는 조회 요청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때는 그러면 적극적 조회할지 소극적 조회일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적극적 조회라고 하면은 회신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때 불일치 사항이 있다 라고 하면은 추가 감사 절차를 하고, 불일치 사항이 없다라고 하면 감사 증거 충분성, 적합성을 판단해서 제대로 된지 이제 된 거 확인. 그다음 적극적 조회인데 미회신이 되는 경우에는 추가 조회 요청을 한다. 이 다시 추가 조회 요청을 해서 이게 회신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까 불일치 사항을 따져서 불일치 사항이 있으면은 추가 감사 절차, 없으면은 그냥 충분성 적합성 확인하면 되고, 추가 조회 요청까지 했는데 또 다시 회신이 안 된다고 하면은 대체적 감사 절차를 할지, 대체적 감사 절차를 했다고 하면은 이제 감사 증거 적합성 충분성 판단, 대체적 감사 절차를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감사 범위를 제한하거나 감사 범위의 제한 및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소극적 조회의 경우 회신이 되면은 이 이상하다고 뭔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니까 추가적 감사 절차를 통한 재무제표 왜곡 표시 여부를 파악하면 되고, 미회신이 된 경우에는 이거는 제대로 된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감사 증거의 충분성, 적합성만 판단하면 된다. 이게 그래야만 이제 정상적인 경우이고, 경영진이 조회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 거부 사유에 대해 타당성 및 합리성 여부를 고려해야 된다. 이 타당성 및 합리성 여부를 고려해서 이게 타당하다, 합리적이다라고 하면은 대체적 감사 절차를 할지, 이 대체적 감사 절차를 한다라고 하면은 했으면은 충분성, 적합성을 판단하면 되고, 대체적 감사 절차 안 하면은 감사 범위 제한 및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 경영진의 조회 요청 거부가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바로 감사 범위 제한 및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된다. 이제 이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경영진이 조회 요청을 거부할 때, 감사인이 조회에서 발송을 경영진이 감사인의 조회서 발송을 거부하는 경우는 1. 경영진의 거부 사유에 관하여 질문하고 그 타당성과 합리성에 관해 감사 증거를 수집해야 된다. 그리고 2. 경영진의 거부가 부정 위험 등 관련 중요 왜곡 표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와 다른 감사 절차의 성격, 시기, 범위에 대하여 갖는 시사점을 평가한다. 3. 관련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감사 증거를 입수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체적 감사 절차를 수행한다. 이때 경영진의 거부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도된 확인 당사자와 법적 분쟁이나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조회 요청이 이러한 분쟁이나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이때 관련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감사 증거를 입수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체적 감사 절차를 수행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정이 나타날 수 있는 감사 증거에 대한 감사인의 접근을 거절하고자 하는 의도인지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경영진의 거부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얘는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감사인의 접근을 거절하는 것인데, 이때 경영진의 거부가 부정 위험 등 관련 중요한 왜곡 표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와 다른 감사 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에 대해 갖는 시사점을 평가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추가 요청, 적극적 조회인데 미회신돼서 추가 요청마저도 안 했다거나 타당성 및 경영진이 조회 요청을 거부했는데 이 타당해가지고 대체적 감사 절차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때 대체적 감사 절차, 매출채권, 얘는 실제성과 관련돼서 1. 재무제표일 후 특정 항목에 대한 후속적 회수, 2. 선적 서류에 대한 검사, 3. 보고기간 말에 근접하여 발생한 매출 거래에 대한 검사, 즉 컷오프 테스트, 얘네들을 하면 되고, 대체하여서 매입 채무, 즉 얘는 완전성과 관련된 건데, 1. 재무제표일 후 후속적 지급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 보고, 2. 제3자로부터의 서신이 왔는지 보고, 3. 상품 검수 기록과 같은 기타의 기록의 검사, 상품 수령증과 같은 기타 기록들을 검사하면 된다. 그리고 소극적 조회일 경우 회신됐을 때
관련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입수에 적극적 조회에 대한 회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체적 감사 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바로 감사 범위 제한으로 간주한다. 소극적 조회가 아닌 적극적 조회 미회신 상태에서 추가 조회 요청을 했는데도 회신이 오지 않았을 경우에 이때 원래는 대체적 감사 절차를 하지만 이게 적극적 조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결정한다면은 얘는 대체적 절차 안 하고 감사 범위 제한으로 바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사 범위의 제한 및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했는데 이 다음의 경우 감사 의견에 미치는 시사점, 즉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 범위 제한 이런 시사점을 결정하고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을 수행을 하는데 이때 조에서 발송을 거부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감사인이 결론을 내리는 경우 감사인이 대체적 감사 절차로부터 관련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감사 증거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 즉 이럴 때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 다음 이제 각 단계별로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1. 조회하거나 먼저 가장 첫 번째 단계였던 조회하거나 요청할 정보 및 조회 당사자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외부 조회 절차는 계정 잔액과 그 구성 요소에 관한 정보를 조회하거나 요청하기 위해 수행된다. 외부 조회 절차는 기업과 다른 당사자 간 약정, 계약 또는 거래 조건을 조회, 이면 계약과 같은 특정의 조건이 없다는 것을 조회하기 위해 수행이 된다. 조회할 정보에 대하여 지식이 있고 공정성 및 객관성이 있는 당사자에게 조회 요청을 할 때 회신은 보다 관련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감사 증거를 제공한다. 다음 2. 조회 요청에 설계하는 단계에서 조회 요청이 신뢰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신이 감사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 요청해야 된다. 외부 조회를 설계하는 경우 반드시 요청서에 수신인이 제대로 표시되었는지 여부 및 주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그 타당성을 테스트해야 된다. 조회 요청의 설계 시 고려할 사항들이 있다. 먼저 관련 경영진 주장, 얘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보면은 실제성 주장 확인, 2. 관전성 주장 확인, 3. 타처 보관 재고 자산, 얘네들이 있다. 먼저 실제성 주장을 확인함에 있어 매출 채권의 실제성을 조회하려고 하는 경우 채권의 금액 중 금액이 큰 거래처 위주로 조회 요청을 설계해야 된다. 이때 얘는 문서검사, 즉 역진법을 하여 매출 채권 명세서에서 표본을 추출하여서 외부 조회를 하면 된다. 이 완전성 주장 확인, 매입 채무의 완전성을 조회하려고 하는 경우 주된 거래처임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거의 없는 거래처 위주로 조회 요청을 설계해야 된다. 얘는 문서검사 전진법으로 하여서 검수 보고서를 찾아보고 후속적인 지급 거래가 있는지 미지급된 송장, 즉 매입처 계산서를 확인해야 된다. 부의 부채 확인, 즉 부채의 완전성을 확인함에 있어 기중에 거래가 있었던 모든 금융기관, 즉 연말에 잔액이 없는 은행까지 포함해서 거래가 있던 모든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기관 조회서를 발송하여 차입금 내역을 확인해야 된다. 3. 타처보관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실제성은 조회할 수 있지만 평가, 배분 및 진부화된 재고자산 주장을 조회하기 쉽지는 않기 때문에 진부화된 재고를 조회해달라는 문구나 입고일자를 명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문구를 삽입할 수 있다. 여기에 플러스로 실사입회도 할 수 있다. 그 다음 고려할 사항으로는 중요한 왜곡 표시에 대해 구체적으로 식별된 위협, 중요 왜곡 표시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극적 조회 요청보다 설득력이 높은 적극적 조회 요청을 수행한다. 그 다음에 고려할 사항으로는 당해 감사 업무와 유사한 업무에 관한 사전 경험, 과거 사전 경험상 적극적 조회 요청 결과 불일치가 없다고 조회되었으나 실제는 해당 잔액에 대한 불일치가 있는 것으로 조회된 경우 조회 요청서의 금액이나 기타의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조회 당사자가 1. 해당 금액을 기재하거나 2. 기타의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요청함으로써 조회 당사자가 해당 정보가 정확한지 여부를 검증하지 않고 조회 요청에 회신할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다음 고려할 사항으로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다. 이 커뮤니케이션 방법의 원칙은 우편으로 발송해야 된다. 하지만 예외로, 즉 우편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팩스나 이메일을 발송을 한다. 즉 전화나 구두 조회는 절대 안 되고 팩스나 이메일이어야 된다는 것.
팩스인 경우 팩스 번호 확인, 팩스 번호를 확인하고 그다음 전화로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된다. 전화만 하는 건 안 되고 팩스를 했으면 전화로 마지막 다시 한 번 추가로 전화. 이메일, 즉 공식적 회사 메일, 원문 메일을 포함하여 해줄 것을 요청한다. 이때 전자적 수령 시 송신사 즉 출처 확인 절차가 별도로 요구해야 된다. 이메일을 받았으면 이 받은 사람의 주소지나 이런 거 한 번 더 검사해 보라는 거. 즉 간단히 말해서 커뮤니케이션 방법의 예외는 오히려 이 후속 절차가 더 중요할 수 있는데 팩스나 이메일로 할 수 있고 팩스는 받은 다음에 전화로 다시 한번 전화 걸어서 다시 한번 추가로 확인을 하고 이메일은 그 출처를 주소지 찍어가지고 정확한 곳에서 보낸 건지 확인하는 절차를 하면 된다. 전자적으로 수령하는 회신은 발송처를 입증하고 회신자의 권한을 조회하거나 변조를 발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조회 요청 시 송신자를 식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구축될 수 있다. 감사인과 회신자는 전자적으로 전달되는 회신에 대해 안전한 환경이 창출되는 절차를 이용함으로써 이러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암호, 전자 서명, 그리고 웹사이트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위도된 조회 당사자가 요청된 정보를 조회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인데 위도된 조회 당사자의 회계 시스템이 채권, 채무에 대한 총 잔액을 확인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개별 송장별 금액에 대해서 조회 요청을 설계하는 것이 훨씬 해당 증거의 신뢰성 및 회수율을 올릴 수 있다. 다음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는 조회처가 감사인에 회신해 주도록 하는 경영진의 승인과 독려. 조회처는 경영진의 승인이 있는 조회서에만 회신하려고 할 것이므로 조회 안내문이나 당부의 말을 포함한다. 다음 3. 외부 조회 시 감사인, 감사 대상 회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절차. 이때 감사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절차는 1. 회신 요청 정보, 확인하거나 요청할 정보를 결정한다. 즉 샘플링을 뽑고 2. 적합한 조회 대상자의 선택, 이 조회 당사자가 결정을 하고 3. 조회 요청서의 발송 시 주소 타당성을 조회, 즉 조회서에 수신인이 적절히 표시되었는지 조회처 주소 확인이 되었는지 여부를 조회해야 되고 4. 조회 요청서, 즉 감사 대상 회사 명의로 직접 발송 및 직접 회수해야 된다. 그 감사인이 조회해놓고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 받아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감사 증거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 뜻. 감사 대상 회사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 얘는 외부 조회서를 작성하며 플러스로 인감 날인까지 한다. 감사인은 조회서 양식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렇다고 조회서를 직접 회사 얘네가 받으라고 하면 안 된다. 이 회신 요청에 답변이 없는 경우 회신 요청을 할 수 있다. 4. 적극적 조회와 소극적 조회. 적극적 조회란 확인 당사자 즉 조회처가 조회처의 정보를 일치 여부에 관계없이 그 확인 내용을 일치 동의 여부를 표시하거나 요청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감사인에게 직접 회신해 주도록 요청하는 조회며 소극적 조회는 확인 당사자가 조회서의 정보의 사실과 다른 경우에만 즉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감사인에게 직접 회신해 주도록 하고 즉 아무 말이 없으면 잘 된 것이다. 적극적 조회는 무조건 와서 이게 맞다 틀리다 라고 해줘야 되고 소극적 조회는 답장이 오면 잘못된 거, 안 오면은 괜찮은 거. 적극적 조회의 장점은 일치 여부와 상관없이 회신함으로 신뢰성이 높다, 즉 증거력이 높은 감사 증거이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높은 감사 비용, 즉 미회신이 됐을 경우 회신 요청도 해야 되고 이게 또 안 되면 대체적 절차 수행까지 해야 되므로 감사 비용이 높고 조회처가 해당 정보가 정확한지 여부를 검증하지 않고 그냥 대충 맞다고만 이렇게 답장 올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그리고 위험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란 형태의 조회, 즉 이 빈칸 뚫어놓고 여기에 금액이 얼마인지 채워 넣어주세요 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문제가 이렇게 하면 회신율이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소극적 조회의 장점은 낮은 감사 비용이며 단점은 신뢰성, 그 감사 증거의 증거력이 낮은 감사 증거이다. 즉 상황적 증거만 제시할 뿐이며 회신하지 않는 경우 일치하였기 때문인지 아니면 불일치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회서를 무시하고 그냥 회신하지 않은 것인지는 얘는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다.
소극적 조회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불이치 사항의 발생률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됨. 두 번째, 감사인은 중요 왜곡 표시 위험이 낮다고 평가하였고, 경영진의 주장과 관련된 통제 운영 효과성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였음. 세 번째, 조회 요청 확인 당사자가 조회서를 무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네 번째, 소극적 조회 절차의 대상이 되는 항목의 모집단이 소액의 동질적인 다수의 계정 잔액이나 또는 거래 또는 조건들로 구성, 즉 다수의 소액 거래처가 있는 경우 그럴 수 있다. 소극적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할 경우 적극적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을 받은 것보다 유의적으로 설득력이 보다 낮은 감사 증거를 제공한다. 감사인은 다음의 사항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 한 경영진의 주장 수준에 평가된 중요 왜곡 표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유일한 실증 감사 절차로서 소극적 조회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공란 형태의 조회서. 조회서의 금액이나 기타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확인 당사자가 해당 금액을 기재하거나 기타의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하는 것. 의 장점은 확인 당사자가 해당 정보가 정확한지 여부를 검증하지 않고 조회 요청에 회신할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즉, 조회서에 대한 신뢰성이 높을 수 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회수율이 낮다. 5. 조회서 회신 및 미회신의 경우 감사인의 대응 조치. 적극적 조회 요청을 했을 때 회신이 온 경우, 불일치 회신이 왔다라고 하면은 불일치 사항이 발견된 경우 감사인은 해당 내용이 재무제표 왜곡 표시를 의미하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된다. 해당 불일치 사항이 재무제표의 왜곡 표시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왜곡 표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고 왜곡 표시가 부정의 징후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또한 불일치 사항은 기업의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 통제의 미비점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일치 회신이 왔다고 하면은 일치가 되는 것으로 회신이 된 경우에도 감사인은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회신인지 여부에 대하여 추가적인 감사 증거를 입수해야 된다. 이때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 입수에 적극적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경영진의 주장을 보강하기 위하여 이용 가능한 정보가 오직 기업의 외부에서만 입수 가능한 경우, 경영진의 통제 무력화 위험, 종업원 및 경영진이 관여될 수 있는 공모 위험과 같이 구체적인 부정 요소로 인해 감사인이 기업에서 입수한 증거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즉 외부 조회만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극적 조회 요청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적극적 조회 요청을 했는데 회신이 오지 않은 경우, 감사인은 조회 요청에 대해 합리적 기간 내에 회신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추가적인 조회서를 보낼 수 있다. 이 선택사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회신인 경우 감사인은 대체적인 절차를 수행하여야 된다. 만약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는데 적극적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결정을 하였다면은 대체적 감사 절차는 감사인이 요구하는 감사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 이러한 경우 감사인은 감사 위견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해야 된다. 이때 적극적 조회 요청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별 1 해가지고 하고, 아까 적극적 조회 요청이 회신이 온 경우 일치 회신일 때 이게 일치되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회신인지 여부에 대하여 추가 감사 절차를 해야 된다는데, 이때 자세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 반드시 확인 당사자와 접촉하여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의 원천과 내용을 검증하는 절차를 취해야 된다. 전자적으로 수령한 회신의 경우, 즉 팩스, 전자메일인 경우 전자 형태의 정보의 발신자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암호, 전자서명, 웹사이트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이용하고 조회처에 전화하여 조회처가 실제 그 회신을 보냈는지 확인해야 된다. 감사인에게 회신이 간접적으로 전달된 경우, 즉 위도된 조회 대상자로부터 발송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이때는 조회처에 전화하여 조회처가 실제 그 회신을 보냈는지 확인하고 조회처가 감사인에게 직접 서면으로 회신해달라고 요청한다. 특수 관계자로부터 회신한 경우, 조회처로부터 입수한 감사 증거의 신뢰성이 낮지만 조회를 실시한 후에 관련 문서 검사 등 추가적인 감사 절차를 또 실시한다. 확인 당사자가 구두로 회신한 경우, 감사인에게 직접 서면으로 회신해달라고 확인 당사자에게 요청을 해야 된다. 다음 소극적 조회 요청. 소극적 조회 요청은
회신이 왔다라고 하면은 불일치 사항이 발견된 경우로서 적극적 조회 요청 시 불일치 사항이 발견된 경우와 동일한 대응 절차를 수행한다. 그리고 회신이 없다라고 하면은 불일치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다만 적극적 조회 요청에 비해 설득력이 낮은 감사 증거를 제공한다. 즉 상황적 증거만 제공한다는 것. 다음 마지막 참고사항 세 번째.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에 그 회신의 이용에 관한 제한적 문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제한적인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감사 증거로서의 회신이 신뢰성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